안녕하세요. 인지신경과학의 장경은입니다. 이번 첫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교재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모두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또 다 훑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나 깊이 있는 내용들도 담아져 있어서 저희는 좀 핵심들만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필기도 많이 할 거고 또 짚어도 많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그 외에 너무 어렵다. 이거 약간 의학적으로 더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스킵하고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신경과학의 정의와 역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인지라고 하는 거 인지지각 심리학에서도 좀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정보의 인지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획득, 그리고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런 걸 활용하느냐? 다양한 고차원의 정신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인지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더라. 자, 그러면 인지신경과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인지신경과학이라고 하면 뭐냐면 신경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뇌로 가기까지 어떤 절차들, 신경들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인지신경과학인데, 자, 이 인지신경과학을 연구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정신기능에 대한 연구죠. 자, 이걸 통해서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몸과 뇌와 마음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인지신경과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과거 정말 오랜 몇 세기에는 이 뇌라고 하는 게 뇌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심장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마음의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에요? 뇌의 움직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지신경과학을 연구하는 이유는 뇌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인지신경과학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의 함축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지신경과학의 역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룰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언급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자, 초기에 알아두셔야 할 학자는 이제 데카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뭘 강조했냐면 이원론을 강조했어요. 자, 이원론은 뭐냐? 몸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교재 보시게 되면 이원론을 주장하고 마음은 비물리적으로 불멸하지만 몸은 물리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 몸과 마음을 두 가지로 갈려놓고 이건 어디에서 작동하는 것이냐? 손과 셈에서 이 마음과 몸을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데카르트의 초기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19세기에는 골과 스푸르츠하임. 자, 골과 스푸르츠하임이 뭘 했냐면 뇌의 영역화. 뇌가 영역이 나누어져 있더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이제 골과 그리고 스푸르츠하임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골이 뭘 했냐면 골상학. 자, 골상학을 이 뇌의 영역화를 통해서 이 골상학으로 뇌의 영역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골이 하게 되죠. 자, 얘는 이제 초에 했던 이야기고 19세기 중반에는 정말 중요한 학자가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조금 써볼게요. 19세기 초. 자, 19세기 중반에는 어떤 학자가 나오냐? 이제 브로카.
베르니케. 이제 엄청나게 우리 인지신경에 엄청 영향을 미친 두 학자예요. 브로카하고 베르니케. 자,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브로카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거고, 베르니케 같은 경우에는 이해. 우리가 뭔가를 언어를 듣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 언어 영역인 거거든요. 그래서 브로카와 베르니케는 이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뇌 기능이 편제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뇌 기능의 편제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뇌에도 우리가 지금 뇌 영역화 있잖아요. 이 영역에도 각각의 기능이 있더라.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 브로카와 베르니케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세기 초에 20세기 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골지와 카잘이 뇌세포들의 네트워크, 세포들의 네트워크, 뉴런의 기능, 시냅스 존재를 이 골지와 카잘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골지와 카잘도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죠. 뉴런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으로 배울 건데, 뉴런이라고 하는 거, 시냅스의 존재 등등을 같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지신경과학의 탄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다가 인지신경이 나왔냐. 인지신경의 탄생. 뇌를 컴퓨터에 비교를 하더라. 컴퓨터에 비교를 하더라. 그래서 이 컴퓨터가 뭐예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죠. 정보를 처리하는 거고, 그리고 이 신경과학의 신경과학과 그리고 인지과학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기술이 많이 진보했죠. 등등의 내용들이 쭉 나와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요게 가장 키워드들만 머릿속에 각인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데카르트가 마음과 몸을 두 개로 분류를 해놓고 이게 손과 셈에서 이 작동을 한다. 자, 골과 스프루차인 같은 경우에는 뇌를 영역화하는데, 이 골 같은 경우에는 이 골상학을 이야기하더라. 자, 19세기 중반에는 브로카와 베르니케가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브로카는 이 말하기, 베르니케는 이해에 대한 부분. 그래서 뇌 기능의 편제화, 우리가 영역들이 각각의 기능이 있더라라는 거. 자, 20세기 초에는 골지와 카잘이 세포 네트워크, 뉴런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시냅스의 존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인지신경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이 컴퓨터를, 우리가 뇌가 컴퓨터다. 그럼 뇌는 뭐 하는 것이다? 정보 처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본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교재에 쭉 나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런의 역사, 뉴런 인지신경과학의 역사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만 좀 위주로 우리가 좀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경계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신경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자극을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죠. 자, 자극을 받고 나서 그 반응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들을 우리 이 신경계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극을 전달하고 반응을 생성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자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각기라고 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반응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나의 골격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왔다가 이제 여기에 자극하는 게 뭐야? 바로 신경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경계의 기본 구조, 신경계의 기본 단위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본 단위는 무엇이냐? 바로 뉴런이다. 자, 우리가 뉴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배웠죠. 학습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뉴런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배웠지만 중고등학교 때 학습을 하셨겠지만 사실 이건 인지신경과학이잖아요. 인지에 대해 더 포커싱을 두기 때문에 뉴런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꼭 가져갔으면 하는 키워드들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뉴런에는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포체, 구성류, 세포체, 그리고 수상돌기, 그다음에 축색돌기.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세포체는 이제 핵심 부분인 거죠. 세포체는 핵심 부분이고 이 수상돌기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정보를 받는 거죠. 정보를 받는 것이고 축색돌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뉴런으로 정보를 운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뉴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져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있죠. 얘가 이제 세포체죠, 세포체. 그리고 이 작은 것들은 이게 수상돌기.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축색돌기죠. 축색돌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안에도 다양한 마리집이라고 있고,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마리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축색돌기를 둘러싼 세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마리집이라고 해요. 이 마리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류가 흐르잖아요. 이 세포체도 이 뉴런 안에도 전류가 흐르는데 이 마리집에서는 이 전류들이 흐르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 마리집 사이사이에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랑비에르 결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지신경과학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사실 이런 마리집이나 랑비에르 결절보다는 뉴런의 이런 기본들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상돌기는 정보를 받는 것, 축색돌기는 정보를 운반하는 것,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또 여기 뒤에 이렇게 세포가 또 붙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상돌기가 받아서 또 이동해서 또 받고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고 자, 그러면 신호를 전달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뉴런이 이제 신호를 전달을 할 텐데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호 전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가 기본 단위는 1번. 자, 그리고 신호 전달을 2번이라고 했을 때 신호 전달은 전기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전기적인 방법은 뭐냐면 한 뉴런 내에서 여기에서 이 한 뉴런 내에서는 뭘로? 전기적인 방법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수상돌기에서 이건 뭐예요? 수상돌기에서 축색으로 가는
경로를 우리는 전기적인 신호 전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화학적인 신호가 뭐냐? 뉴런과 뉴런 사이를 이제 화학적인 신호 전달이다. 그래서 축색돌기에서, 자, 이 축색돌기에서 다른 수상돌기로 가는 거죠. 축색에서 다른 뉴런의 수상돌기. 이것을 화학적. 자, 여기에서 화학적 방법인데, 이 신호 전달에서 이 화학적 방법이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시냅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골지와 카절 같은 경우에 시냅스 기능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이 화학적인 발견에서 시냅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띄워져 있잖아요. 여기 이 간격을 이제 시냅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시냅스의 기능을 밝혀지게 된 거고, 이 시냅스는 화학적인 신호 전달이더라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런의 종류 볼게요. 자, 뉴런의 종류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뉴런을 구분을 해 본다면 감각뉴런, 연합뉴런, 그리고 운동뉴런.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감각뉴런은 정보를 중추로 전달하는 거죠. 이 중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로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뇌와 척수를 우리가 중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정보를 중추로 전달한다. 그리고 연합뉴런은 정보를 말 그대로 연합하는 것이죠. 운동뉴런 같은 경우에는 중추에서 뇌에서 이제 우리가 감각이 받아들여졌잖아요. 감각이 뇌로 딱 갔어.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 골격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반응이. 그래서 운동은 중추에서 근육으로 전달하는 것을 우리 이제 뉴런의 구분에서 뉴런의 각각의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정도 아는 것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알고 계셔야 할, 이제 지문에도 가끔 나오는 건데, 이걸로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가끔 지문 보기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양전화, 그러니까 음전화 70mV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게 이 세포잖아요. 우리 축색돌기의 이제 세포를 조금 더 크게 그리면, 이제 이게 외부고 자, 내부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내부는 마이너스 음전화를 띠고 있고, 외부는 플러스를 띠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가 띠고 위에는 이제 플러스가 띠고, 우리가 이제 계속 조금 더 뉴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면 나트륨, 칼륨이 뭐 열리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지문에 나오는 것만 좀 체크할게요. 그래서 안쪽에 내부는 음전화를 띠고 외부는 양전화를 띠요. 자, 이거에 대한 차이가 마이너스 70mV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되는 건, 자, 마이너스 70, 그러니까 음전화 70mV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분극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분극 상태는 뭐냐면, 매우 세포가 이 뉴런이 안정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분극 상태.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자극이 딱 주어졌어요. 우리가 인간에게 자극이 딱 주어지고 나서 뉴런이 또 반응하잖아요. 신경이 딱 반응하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분극 상태가 아니라 탈분극 상태가 되고 합니다. 자, 분극 상태에서 이제 탈분극 상태. 자, 그러면 이게 갑자기 소용돌이처럼 막 바뀌기 시작해요.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분극 상태에서 자극을 주어지게 되면 탈분극이 되고, 탈분극이 다시 또
원상태로 이제 돌아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정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완전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상태를 우리는 이제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재분극 상태.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자체들이 막 심도 있게 여러분들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이너스 70mV의 차이. 이것을 이제 우리는 분극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요거가 자극이 주어지면 탈분극 상태가 되어버리고, 탈분극 상태가 안정적으로 되어 가기 위한 그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재분극 상태가 있더라. 자, 이런 분극에서 재분극을 계속 돌리는 작업을 우리가 뉴런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런의 기능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내용들 좀 볼 텐데, 우리가 이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이제 신경계의 구조, 양괄호 신경계의 구조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중요하고, 뉴런의 신호 전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내용들이 어렵게 나와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교재에 있는 지문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기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 한 뉴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뉴런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뉴런 안에서의 탈분극 상태부터 재분극 상태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뒤쪽에 우리가 그 활동 전이 동안의 그 세포막 전이 변화라고 했죠. 자, 우리가 자, 그 마이너스 70mV 나와져 있잖아요. 그래프에 보시게 되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시간 1로 가기 전에 1mS 가기 전에를 우리는 분극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갑자기 그래프가 막 플러스 40mV로 올라가고 있죠. 이때를 우리가 탈분극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피크를 찍고 내려오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재분극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그래프의 어떤 부분인지를 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내용들에 보면은 뭐 나트륨, 뭐 칼슘, 소낙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데, 이런 내용은 너무나 깊이 있게 학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정도 내용만 충분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런의 기능, 양괄호 3번 뉴런의 기능도 보았는데, 뉴런의 기능은 감각 뉴런부터 우리가 운동 뉴런까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연합 뉴런을 우리가 계제 뉴런이라는 표현도 같이 쓰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런의 그 표를 보시게 되면 뉴런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위쪽과 아래쪽의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데, 위쪽에 있는 그림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되고, 지금 수초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마리집인 거고, 마리집 사이사이에 랑비에르 결절이 나와져 있죠. 그래서 이 수초, 마리집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리고 그 랑비에르 결절에만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계의 이제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계의 구조 보면은 네, 볼게요. 자,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뇌와 척수로 구분되어 있고, 요거를 좀 우리가 뇌에 대해서 지금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뇌. 자, 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뇌는 세 개로 구분이 돼요. 구조가 이제 뇌의 구조는 먼저 회백질, 백질, 뇌, 척수핵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회백질은 정보 처리하는 세포죠. 정보를 처리하는 세포. 백질 같은 경우에는 처리된 정보의 전송하는
하는 역할을 백질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척수액은 뇌에게 이제 충격을 가지 않게 하는 충격을 방지하는 우리의 뇌에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대뇌 피질의 부분을 좀 볼게요. 자, 대뇌 피질은 이제 이 뇌를 이제 대뇌 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뇌의 겉에를 대뇌 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대뇌 피질의 구분을 좀 보시게 되면은 먼저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열을 보면 우리가 중심열, 그리고 외측열, 뭐 세로열 등등에 따라서 우리가 뇌의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중심열, 외측열, 세로열 등등을 따라서 뭘로 나눠지냐? 열의 구분을 따라서 열은 우리가 뭐 중심열, 외측열, 그다음에 세로열 등에 따라서 열로 뭘로 구분하냐면 전두엽, 그리고 측두, 두정, 후두. 우리의 뇌는 4개의 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열로 구분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영역에 따른 구분은 우리가 브로드만 영역, 자, 브로드만 영역이라고 해서 37개 정도의 영역을 우리 뇌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 뇌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이제 영역에 따른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브로드만 영역까지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좀 없고, 우리가 이제 이 전두엽부터 후두엽까지 우리가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13개의 열을 나눠 놓은 것을 이제 4개로 구분해 놓은 것이죠. 4개의 엽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좀 진도를 쭉쭉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질 하부. 자, 우리가 이제 겉에 있는 뇌의 겉은 우리가 대뇌 피질 같은 경우는 뇌의 겉이잖아요. 근데 피질 하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기저핵과 변연계가 있어요. 자, 기저핵의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자, 운동 활동의 조절. 기저핵은 운동 활동의 조절을 하고 행동을 종료시켜 줍니다. 자, 변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연계 안에는 너무나 많은 구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 변연계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정보. 자, 정서 정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것들만 제가 우선 적어드리고 같이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뇌가 있습니다. 간뇌. 자, 간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시상 하부 이렇게 있어요. 자, 시상은 뭐냐면 감각 정보를 중개해줘요. 자, 우리가 감각기관은 뭐였어요? 아까 좀 전에 뭐 미각, 후각, 시각, 촉각, 뭐 청각 이렇게 있잖아요. 감각기에서 대뇌 피질로 가는 중개 역할을 시상이 하고 있더라. 자, 시상 하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항상성 조절 역할을 우리 시상 하부가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자, 간뇌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중뇌죠, 중뇌. 중뇌는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상구와 하구가 있는데, 자, 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각에 대한 역할, 하구는 청각에 대한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상구고 얘가 하구인데 중뇌는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지워볼까요?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지우고 이제 후뇌 볼게요. 후뇌. 자, 후뇌 같은 경우에는 소뇌, 작은 뇌죠. 그래서 작은 뇌고, 그리고 뇌교, 그리고 연수. 자, 이렇게 있습니다. 소뇌 같은 경우에는 운동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운동 수행이 뭐냐면 보통 자세, 균형, 유지, 아니면 정교한, 기민한 손재주, 이렇게. 자, 뇌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를, 그러니까 뇌교는 이제 다리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손에 연결하는 것을 말하고, 연수 같은 경우에는 생존. 자,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연수 근처에 뭐가 있냐면 망상, 활성, 체계, 요런 것들이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RA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이 망상 활성 체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 집중하잖아요. 주의라든지 각성, 아니면 수면을 조절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망상 활성 체계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연수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척수 볼게요. 자, 척수 같은 경우에는 몸과 뇌 사이의 중추적인 정보를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과 뇌의 중추적인 정보를 소통하는 것을 척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등 쪽과 그리고 배 쪽이 있어요. 우리가 척수가 쭉 있으면 우리가 배 쪽이 있고 등 쪽이 있는 건데, 등에서는 감각 정보가 지나가요. 그리고 이 배 쪽에는 운동 정보가 이렇게. 요것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문제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중추신경의 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키워드 정도 쭉 나열했는데, 이제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게 된다면 문제 푸시는 데도 어려움 없으실 거고, 그리고 교재에 있는 깊이 있는 내용들도 쉽게 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중요한 것들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뇌의 전체적 중추신경계의 구조 보시게 되면 뇌의 전체적 조직 나왔죠. 회백질, 백질, 뇌척수액 나와져 있는데, 자, 여기서 회백질과 백질과 그리고 뇌척수액의 역할들이 쭉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백질은 저 회색처럼 보이는, 우리가 아래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회색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 외에 하얗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뇌척수액의 역할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기준의 단면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전측과 후측, 그러니까 뇌 앞쪽을 전측, 그리고 뇌 뒤쪽을 후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배측과 복측 같은 경우에는 배는 위, 복측은 아래,
그러니까 뇌 위를 배측이라고 하고 뇌 아래를 복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겉에 있는 것은 외측, 안에 있는 것은 내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구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중추신경계의 단면을 자르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상면, 시상면, 수평면 어떻게 자르는지 우리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보시면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만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대뇌피질의 기본 구조들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대뇌피질의 회, 구, 열. 우리가 움푹움푹 패인 부분, 회. 그리고 그러니까 패인 부분이 아니라 돌출한 부분을 우리가 그 이랑 또는 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간 부분이 있죠. 우리가 뇌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 대뇌피질을 보면은 아까도 이렇게 볼록볼록 바깥에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 이랑이라고 하고 요 깊이 있는 부분을 우리는 그러니까 고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 또는 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담아져 있고 중심열과 외측열과 세로열 나와져 있는데 이제 중심열, 외측열, 세로열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심열이 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중심열이 있는데 대뇌 반구를 전과 후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대뇌 반구를 딱 나눴을 때 앞쪽은 이제 운동 기능을 하고 뒤쪽은 감각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중심열이거든요. 우리 교재 뒤에 계속 그림들이 많이 나올 거라서 그때 이제 중심열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은 운동, 뒤쪽은 감각.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뇌피질의 영역 구분 우리가 열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전두엽부터 후두엽까지 나눠진다고 했고 그리고 영역에 따른 부분은 이 브로드만의 37개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브로드만 47개 영역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피질 하부. 자, 대뇌피질과 중간의 백질 아랫부분에 또 다른 회백질들의 핵 덩어리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피질 하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저핵의 역할들 보시면 되고 변연계에도 사실 변연계 역할들도 중요하죠. 변연계 역할을 아까 우리가 정서적인 정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정서적인 정보를 하는 그런 기능 그 뇌의 역할들이 뭐가 있냐면 편도체, 시상하부, 대상피질, 전측시의 유도체, 해마 등등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부터 쭉 보시게 되면 편도체는 우리가 정서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게 편도체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해마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담당한다. 요것만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들은 한번 쭉 정서적인 정보를 통합하는 데 관여하는 것은 변연계다.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시상. 간뇌에서 시상과 시상하부는 감각정보에 중개하는 것이고 시상하부는 우리가 신체 욕구, 항상성 조절, 체온, 배고픔, 이런 갈증, 성적 활동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것을 뭐가 한다? 시상하부가 하고 있더라. 자, 중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눈운동 또는 청각을 담당하고 있는데 위쪽에 있는 것은 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각을 담당하고 하구 같은 경우에는 청각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뇌, 소뇌도, 내교도 그리고 연수 나와져 있는데 여기에서 소뇌 같은 경우에는 기민한 손재주 많이 나올 수 있는 지문이요. 그리고 평형 유지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고요. 뇌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를 소뇌로 연결하는 내용들 담아져 있고 연수는 우리가 생존에 관련된 호흡, 삼키기, 심장 박동의 그래서 연수에 뭔가 영향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그리고 연수 안에는 이제 망상활성계 망상 활성 체계라고 해가지고 각성이라든지 주의라든지 수면의 주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척수 같은 경우에도 몸과 뇌 사이의 중추적인 정보를 소통하는 기능, 등 쪽과 배 쪽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등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쭉 보시고 교재에 우리가 뇌 그림들 있잖아요. 이 뇌 그림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뇌 그림이 심도 깊게 막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로도 충분하니까요. 한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좀 핵심적인 내용만 다루다 보니까 좀 빨리 넘어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핵심적인 부분 알고서라도 그것만 알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 먼저 외워보시고 교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대뇌피질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대뇌피질 상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